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기이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5일입니다. 정부가 어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는 시간은 딱 한 달 반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45일만 지나면 거짓말처럼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은 다시 올랐죠. 지금 우리 시장은 결국은 오른다는 거대한 자기 추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불패 신화라고 부르지만 냉철하게 보면 이는 시장의 기능이 마비된 위험한 반복일 뿐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면 시장은 잠시 관망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을 따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반등을 준비하며 숨을 고르는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이 생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무섭게 오른다고요? 결국 유예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결국 시장이 이깁니다. 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을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임시 방편으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동산을 지탱해온 버티기 심리의 실체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공급을 차단해 가격을 방어하는 자가 방어 기제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호가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정부는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오만한 신뢰가 결합한 가공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무리한 버티기의 끝은 결국 시장의 완전한 멈춤, 즉 대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이죠. 5월 9일, 이 날짜에 담긴 시장의 시한폭탄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갈리는 날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임시 혜택의 유효기간이 정확히 이날 끝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어졌던 퇴로가 마침내 닫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언은 시장에 던져진 명확한 마지노선입니다. 법을 새로 고치지 않는 한 예외는 없다는 문장은 더 이상의 관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혜택이 끝나기 전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고 끝까지 버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5월 10일 0시가 되는 순간 시장은 강력한 거래 절벽에 직면할 것입니다.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못 파는 이른바 매물 잠김 상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아 생기는 동맥경화를 정책적 강제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설계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찾아낼지, 아니면 정부 의도대로 매물 폭탄이 터지며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잔혹한 수싸움의 끝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30년 동안 집값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버프를 겪었던 일본의 실제 기록입니다. 이 뼈아픈 역사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복구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꺼내든 카드는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부동산 버프를 제때 제어하지 못해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졌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현재 한국 상황을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만 돈이 몰려 정작 필요한 곳에 자금이 돌지 않는 병목 현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입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이 두려워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단호합니다. 정치적 인기보다 경제 시스템의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버그 가득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결국 국가 전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붕괴 직전 징후들과 지금 우리 시장의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파국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매년 내는 세금이 집값 상승분을 넘어서는 순간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익은커녕 유지비만 갉아먹는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꺼낸 첫 번째 도구는 보유세입니다. 집값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이는 이 방식은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강남권 등을 포함한 똘똘한 한 채 소유자들의 유지 비용을 높여 스스로 집을 팔게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시장에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용을 감당 못한 대형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물론 투자자들도 증여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가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우회로마저 차단할 패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유지를 어렵게 한다면 다음 조치는 자산의 이동 자체를 막는 강력한 통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출 한도가 하루아침에 30% 넘게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출이라는 자금줄이 끊기는 순간 부동산 시장의 동력은 멈춰버립니다. 금융규제의 구조를 모르면 여러분의 투자 계획은 시작도 전에 막힐 것입니다. 정부의 최종 단계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 정화 그리고 전세 대출 제한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막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도 돈이 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빚내서 집 사지 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을 죄는 것은 갭 투자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연료가 없는 엔진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규제가 집을 꼭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앞길까지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극단적인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여러분은 이 숫자가 단순한 희망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부동산에 묶인 막대한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려는 거대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은 한때 안전한 서장소였지만 이제는 국가 경제를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부동산에 고여있는 돈은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지 못하지만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은 혁신과 성장을 만듭니다. 규제로 부동산 자금은 밀어내고 배당 확대와 세제 혜택으로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여 자본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산 이동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주식시장이 그 많은 돈을 받아낼 만큼 투명하고 튼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튕겨나온 자본은 다시 부동산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이동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믿을 만한 마켓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요? 혹시 일부 이익 집단이 설계한 가짜 뉴스 해소가 전 재산을 걸고 계신 건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권력 쟁탈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건설사와 일부 언론의 결탁을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를 조장해 집값을 띄우는 가짜 정보를 생성하는 근원지로 지목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가격 폭등이라는 자극적인 소식을 퍼뜨립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이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선언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독점하려는 세력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직접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싸움은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이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진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봄날이겠지만 자산을 지키라는 우리들에게는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시장은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하기 직전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동 장치는 이미 작동 중이고 연료는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막차를 탈 때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는 늘고 세금 고지서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과연 지금의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호가는 신기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고수는 모두가 환호할 때 한 걸음 물러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5월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 거품이 제거된 진짜 가치가 드러날 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5월 9일 이후 연극의 막이 내렸을 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